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토파보기 32강입니다. 자, 우리 지원 토파보기가 총 33강까지 있거든요. 오늘이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32강의 제목은 빅뱅 우주론의 한계, 그리고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흐름부터 잡고 가려고 해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해가지고 허블 법칙을 알아냈어요. 허블 법칙이라 하면 V는 HR.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나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게 허블 법칙이었고요. 근데 그 허블 법칙을 내가 잘 해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숨겨있는 의미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풍선을 가지고 설명했던 기억이 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럼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고 있냐? 그 팽창을 설명하는 방식이 빅뱅 우주론도 있고 정상 우주론도 있었죠. 자,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다고 했어?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했어요. 왜냐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나왔었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배운 거야. 아,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한계, 빅뱅 우주론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오늘 볼 건데요.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그리고 자기홀궁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또 등장한 게 마지막에 있는 급팽창 우주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급팽창 우주론은 뭐 앞서 빅뱅과 정상 우주론이 이렇게 싸우듯이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우주론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게 아니고 빅뱅 우주론에 약간 수정 보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큰 틀은 유지한 채 거기에 뭔가를 수정해가지고 급팽창 우주론이란 걸 추가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런 흐름으로 볼 거고요. 오늘 배울 건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 세 가지, 그리고 그거를 이 급팽창 우주론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빅뱅 우주론의 한계부터 볼 건데요.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 들으면 뭔 말이지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에게 막 와닿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 여러분, 지평선이 뭔가요? 지평선. 지평선은 이런 걸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죠. 이 지금 땅과 하늘의 경계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땅과 하늘의 경계인 지평선까지 내가 볼 수 있지만 이 지평선 너머로 땅이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지평선 너머로도 뭔가가 있거든요. 다만 내가 딱 그 지평선까지 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한계점,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을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우주의 지평선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서 우주를 봤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우주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주의 지평선이란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관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경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우주의 지평선이 뭔지 뜻은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주의 지평선을 그려보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봤던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맞아요. 우배복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 우배복입니다. 자,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있는 어떤 지점이나 어떤 방향이나 균이래요. 선생님 지금 약간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다 다른데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진짜 미세한 차이인 거지 이 미세한 차이는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 우주는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주에 있는 어느 곳을 보든 간에 우주 배경 복사는 균일하다, 똑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고, 이제 제가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주의 지평선을 그려볼게요.
물론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그려볼게요. 자, 지구 등장! 묘병. 자, 지구가 등장했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요 정도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그려보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지구에서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이 동그라미,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먼 쪽,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불투명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딱 우주의 지평선에 어떤 지점을 하나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요 지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A라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여러분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거든요. 우리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후로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고 이제 빛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마이너스 38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지구에 도달했다면 그 빛이 출발했던 지점, 거기가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자, A에서 138억 년 전에 이렇게 빛이 나왔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요. 그럼 요 빛이 열심히 우리 지구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38억 년이 흐른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도달한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138억 년 마이너스 38만 년 전에 출발한 거겠지만 138억 년에 비해서 38만 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138억 년 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의 상황인 거야. 그때 A에서 이렇게 빛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빛이 우리 지구까지 오는 동안 138억 년이 걸렸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빛이 138억 년 동안 움직인 요 경로는 138억 광년일 거예요. 여러분, 요 광년이란 건 거리에 답니다. 거리요. 자, 그러면 제가 우주의 지평선에서 A 정반대편에 또 B라는 지점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죠. 이 B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빛도 138억 광년을 달려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우주의 지평선 양 끝에 있는 A, B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우주 배경 복사 보여줬었잖아요. 그거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우주에 있는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는 똑같다는 거야. 균일하다는 거예요. A와 B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지평선 정반대쪽에 있는 A와 B가 우주 배경 복사가 똑같아요. 균일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균일하기 위해서는 A랑 B가 언젠가 한 번은 만났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교과서에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A랑 B가 한 번은 정보를 교환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보 교환했다라는 게 A, B가 한 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했는데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A랑 B가 만난 적이 있을까? 없겠지. 왜냐면 A랑 B가 지금 떨어진 거리를 보세요. 지금 떨어진 거리는 138억 광년 곱하기 이만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138억 년이라는 시간은 A와 B가 떨어진 요 거리가 서로 이제 만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으로는 A와 B가 서로 만났다라는 걸 설명을 못해요. 이해 갔어요? 요걸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와 A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 지구와 A 사이 거리가 138억 광년이란 거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138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138억 년 전에 지구와 A가 138억 광년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지. 그 빛이 138억 광년을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우주는 팽창했을 거기 때문에 A는 계속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있는 요 시점이 138억 년 전이라면 그 이후로는 A도 이렇게 지구에서 멀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A는 138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지구에서 A라는 지점을 드디어 보게 된 거죠. 지구에서 이제 A라는 지점을 봤어. 근데 지구에서 본 A의 모습은 138억 년 전에 A의 모습인 거죠. 근데 A는 모습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A는 이제 저 멀리 이동해 버렸어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A를 본 거니까 현재의 A 지점까지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A까지의 요 거리를 우주의 지평선으로 본다면 A와 B가 정보 교환을 더 못하겠죠. A와 B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주 지평선 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해요. 즉 A와 B가 거의 균일해요. 근데 이거는 두 지점이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한 번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두 지점이 만나는 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거야. 우리 우주의 나이는 그 A와 B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너무 짧은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주의 평탄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관측 결과 매우 평탄해요. 매우 평탄합니다. 자, 근데 이 평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공률은요,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플러스 0, 마이너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주의 공률이 정확히 0일 때가 평탄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보세요. 관측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너무나도 평탄한 거야. 그럼 우주의 공률이 0이라는 거야. 근데 공률이 0이라는 건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라는 값이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임계 밀도라는 어떤 기준값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우주의 밀도를 구했을 때 그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조금이라도 뭐 크거나 아니면 작을 확률이 더 높지 정확하게 딱 마치 누가 만들어 놓은 듯이 임계 밀도와 똑같아질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정확하게 임계 밀도와 똑같을 리는 없어. 즉 우주의 공률이 0이 될 가능성은 없는데 근데 왜 보기에는 우주가 평탄해 보이는 거지? 이게 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자기홀극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기홀극이란 게 뭐냐면 자기홀극은 극이 하나밖에 없는 자석을 우리가 자기홀극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석을 보면 자석엔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요. 근데 그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을 내가 똑 하고 반을 잘라버리면 그러면 조금만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반 자른 거 안에서 또 N극과 S극이 생겨요. 또 잘라도 또 N극과 S극이 생겨요. 내가 얘를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N극만 있는 자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기홀극이란 건 극이 하나밖에 없다. 즉 N극만 있거나 혹은 S극만 있는 자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한 결과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우리 우주에는 자기홀극이 즉 N극만 혹은 S극만 있는 자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 뭐 이후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론적으로 자기홀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홀극은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요거 역시 문제인 거죠.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안 나오는 거지? 요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평선, 평탄성, 자기홀극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한계점을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급팽창 이론으로 이 한계점들을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빠르게 팽창했다. 우리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언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을 했냐면 완전 빅뱅 직후에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의 아주 짧은 시간에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주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게 바로 급팽창 이론의 내용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빅뱅 후 1초도 되지 않아서 진짜 빅뱅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고
얘가 정말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구나.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을 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물체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물체가 이동한 속도가 아니고 우주라는 공간이 팽창한 속도를 말하는 거라서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속도니까 그거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볼 건데 지금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지금 시간의 숫자들을 보니까 뭐 빅뱅 직후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우리 우주의 반지름,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점선으로 나온 게 대폭발 우주론이고,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나온 게 급팽창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급팽창 이론은 대폭발 우주론과 많이 다른 게 아니고 빅뱅 직후에 뭔가를 하나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폭발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급팽창 이론은 그게 아니고 완전 빅뱅 직후에 우주가 지금 여기 기울기 보세요. 거의 뭐 롤러코스터 올라가듯이 기울기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급팽창을 딱 넣어버리면 아까 문제가 됐던 세 개가 다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팽창 이론을 넣어서 빅뱅 우주론을 좀 수정을 했다라는 거죠. 됐죠? 선생님, 대폭발 우주론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폭발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이랑 똑같은 말이죠. 대폭발 우주론 이꼴 빅뱅 우주론, 급팽창 이론 이꼴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팽창 우주론이 아까 그 빅뱅 우주론의 한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 너무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점선이 우주의 지평선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실선이 우주의 크기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선은 다르게 말하면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크기 변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지평선이 곧 우주의 크기인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지금 점선에서 점선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건데 급팽창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우주가 진짜 조그맸어. 우주의 지평선보다 조그맸어. 그런데 훅 하고 급팽창이 일어나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우주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졌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다 설명이 되는 게 일단 지평선 문제 보세요.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게 우리 우주인 거잖아. 우리 우주의 끝과 끝 다 얘네 정보 교환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얘네가 막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섞이고 해가지고 우주를 균일하게 만들고 나서 훅 하고 이렇게 급팽창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도 우리 우주가 균일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선생님, 우주 배경 복사는 이 급팽창보다 훨씬 이후잖아요. 그쵸? 얘네 빅뱅 후 1초도 안 돼서 일어난 게 급팽창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일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그 빅뱅 직후에 이미 균일해지고 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한 것도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평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런 거야. 급팽창을 하면서 공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곡률이 작아져가지고 평탄하게 보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뭘까요? 풍선입니다. 자, 풍선에 뭘까요? 개미입니다. 개미예요. 자, 개미가 지금 풍선 표면에 있어요. 개미는 풍선의 곡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풍선이 겁나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냐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이게 풍선 표면의 일부야. 풍선 저기 화면 아래로 엄청나게 크게 상상되시죠? 자, 그러면 개미 다시 그려볼게. 자, 개미예요. 자, 개미가 느끼기에 이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느끼기에 평탄해 보이는 거다.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다. 라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평탄성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홀국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다 지워졌네. 급팽창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자기홀국이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흩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홀국이 이제 급팽창 이전에 우주에다가 그려볼게요. 자기홀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다라고 해봐. 근데 급팽창하면서 우주가 너무 많이 커져버린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홀국이 하나, 둘, 셋, 넷, 넷, 여기다 그러자. 5,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기홀국 여전히 5개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우주의 지평선까지밖에 못 보잖아. 거의 대부분의 자기홀국이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가버렸으니까 걔는 볼 수가 없잖아. 즉, 이 자기홀국의 밀도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기 어려워진 거다. 너무 밀도가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발견이 안 되는 거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으면 얼탱없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빅뱅 우주론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급팽창 우주론이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빅뱅 직후 급팽창하고 그 이후에 또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 거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팽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다라는 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빅뱅 우주론 한계점, 급팽창 우주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요거를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다른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남은 시간 동안 빨리 요거 촬영을 하려고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촬영을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PPT를 점검하면서 약과를 먹었거든요. TMI 시간. 이 약과를 먹었어요. 이게 올리브영에 파는 약과인데 요즘 엄청 핫템이에요. 맛있다고 유명한 건데 진짜 맛있거든요. 약과. 이 벌꿀 약과를 먹었는데 막 허겁지겁 이 약과를 먹다 보니까 지금 약간 체한 거예요. 약간 체했지만 체해서 막 머리 아프고 하지만 힘을 내서 32강을 찍었습니다. 또 더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강의 33강도 멋지게 찍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32강 마칠게요. 지구 부셔!